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알려드리는 주식 투자 실전 노하우 슈퍼맨입니다. 최근 조정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정을 단순히 하락으로만 볼 건 아니고 기회를 잡는 타이밍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알고 계시고요. 현 시점에서 이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33% 하락하면서 301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개발락했고 지수 밀리다가 이제 반등을 나타나는 모습 보여줬는데 2시 전으로 다시 밀렸죠. 삼성전자의 이제 하락에 따른 영향이었던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실형을 받으면서 다시 빠졌죠.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좀 보겠습니다. 자, 조정장을 볼 때는 모든 조정장을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왜 나타나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코로나 이후에 뭐 백신에 대한 기대감 좀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이 유동성 장세로 인한 주가 상승 좀 나타났었고요. 자, 그리고 이 두 개에 따른 이제 향후에 기업들이 실적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일으켰고, 이제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을 넘어서면서 만들었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제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에 대한 니즈 때문에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글로벌 매크로 측면에서 뭐 금리 인상과 같은 유동성을 이제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금리 인상을 해서 유동성 회수하면서 구조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오늘과 같은 뭐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이나, 아니면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거나, 아니면 뭐 지진 같은 이슈가 있겠죠. 이런 이슈 때문인지 여러 개 보셔야 되는데, 구조적 조정은 아직 시간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이런 매크로 관련 데이터들을 보면. 그러면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따른 실형이,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에 대한 위축 우려가 있는 거죠. 자,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의 60% 이상이 IT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하면 그 낙수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에 따라서 장비, 소재 관련 기업들이 이제 수주를 받으면서 실적이 개선하죠. 근데 이 부분이 정체되거나 아니면 좀 지연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오늘 이제 전반적인 주가에 대한 하락을 좀 일으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보셔야 돼요. 포트폴리오에 제가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본인 판단했을 때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아서 이미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종목들도 있고 뭐 손실이 나 있는 종목들도 있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여야겠다. 그래서 10종목에서 5종목으로 줄일 건데, 이 5종목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를 고민하겠죠. 조종장에서 종목을 압축할 때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무조건 실적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주가 상승이 뭐 이런 종목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던 이유가 실적인지 아니면 기대감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주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특정 테마,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테마 또는 뭐 코로나 진단키트 테마, 이런 걸로 기대감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기대감이 실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냥 순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이 종목들을 1번으로 매도해야 돼요. 또는 비중 축소해야죠. 그리고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한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런데 최근에 조정 때문에 같이 좀 빠지더라. 가장 후순위예요. 가장 후순위 매도. 왜냐? 말씀드릴게요. 조정장에서 결국에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장이 빠지면 종목도 다 빠지는데,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가파를 거예요. 반대로 조정 시에는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이 기대감이고, 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던 기업은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면 뭐 이렇게 빨리 올라가겠죠? 근데 점진적으로 개선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조정 시에는 주가 빠질 겁니다. 주가 빠질 거예요. 근데 다시 조정이 끝나고 마무리해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우상향 할 건데, 그렇지 않고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은 올라가다가 빠졌죠? 그럼 이때 아는 거예요. 이때 고민을 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아는 거예요. 막상 해보니까 얘들은 뭐 진단키트 또는 뭐 자율주행 한다더니 실적이 전혀 없네? 뭐야? 단순 기대감이었네? 다시 반등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미 다 알아버렸거든요. 이 회사의 약점을. 근데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요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가총액이 그냥 뭐 1000억이라고 볼게요. 1000억이었던 회사가 올해 2021년에 순이익이 100억을 벌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든 어쨌든 조정이 나왔는데 10% 빠져가지고 900억짜리가 1000억짜리가 이제 900억이 됐어요. 조정이.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아까 뭘 보셔야 된다고요? 제가 이 실적 체크하셔야 된다고 했죠? 실적을 체크해봤더니 여전히 100억이 그대로 나올 거야. 여전히 100억은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기존에 1000억일 때 PER이 얼마입니까? 10배죠? 자, 900억일 때 PER이 여전히 1000억이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9배입니다. 이 회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최근 조정장에 의해서 밸류에이션이 10배에서 9배로 10% 싸졌어요. 10% 저렴해졌죠? 자, 그러면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의 관점에서 야, 이 회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실적도 그대로 잘 100억 벌 건데 주가만 빠졌네? 야, 그러면 사야 돼. 이 기업은 지금 사야 된다라고 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약할 거고 반등 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실적에 대한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이제 컨빅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이제 제일 늦게 천천히 파셔야 되고, 뭐 그거랑 아니고 뭐 본인이 10종목 중에 와, 나 이 종목은 진짜 대박이 날 것 같아. 그런 종목은 제일 나중에 팔아야죠. 그리고 나서 자, 요 컨셉이 똑같아요. 그동안 나는 이렇게 계속 종목이 이 회사 진짜 실적이 잘 벌고 좋은 거 알고 주가 더 갈 것 같은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서 따라 사지 못했어요. 안타깝네. 근데 마침 조정을 받아줬어요. 그러면 조정 시에 신규 진입할 종목을 리스트업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나 이거 다 좋은데 이런 종목들 좀 빠지면 사야지 했던 것들 이번에 조정에 따른 기회를 활용하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에도 보십시오. 과거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시령을 받고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주가는 더 갔어요.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 한 명 1인 체제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라는 게 다 사이클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결정난 투자들은 그냥 다 계획대로 진행될 겁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재용 회장이 구속돼서 실형으로 딱 살고 있는 동안 실적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게 없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그 다음에 모바일, 그 다음에 가전. 네, 이렇게 있죠. 실적이 지금 반도체는 지금 가격 상승 계속 나타나면서 좋아질 거고, 모바일은 작년보다 Q가 계속 증가할 거고, 가전도 뭐 나쁘지 않고 플랫한다고 치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는데, 디스플레이 부분은 계속 OLED 뭐 나쁘지 않고 매출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뭐 전사 부분에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렇게 막 10만원 가까이 갔다가 조정받고 있는데, 본인 봤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1월 28일 목요일 날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4분기 실적과
작년도 4분기 실적과 2021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컨퍼런스 콜을 뭐 10시에 한다고 하니까 들어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뭐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실적이 갑자기 달라진다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을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망이 상당히 좋다. 그러면 이 조정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이렇게 막 9만 5천 넘어갈 때 쫓아 사기가 부담스러웠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고,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올라왔던 종목, 이런 부분들은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요. 그리고 이 조정 시에는 철저하게 좀 압축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조정할 때 그대로 10종목 보유하면 현금이 없잖아요. 현금이 없으면 요거를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현금을 좀 늘려놓고, 그러면 요때 또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또다시 주가 상승에 대한 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간략하게 뒤에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펀더멘탈 센티멘트 밸류에이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기업의 본질 가치인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 그리고 현재 분위기, 뭐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데, 뭐 특정한 뭐 약 신약 하나 개발했다. 그래서 뭐 상당히 큰 라이센스 하우스를 했다더라. 그러면 관련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 다 주가 상승을 하죠. 그런 거고, 뭐 코로나 진단 키트도 특정 기업이 진단 키트에서 뭐 실적을 많이 벌더라. 그러면 이 애들도 진단 키트를 하는데 이 애들도 앞으로 벌겠네 하면서 막 벌죠. 근데 막상 지나가 봤더니 A라는 기업만 돈 많이 벌고 CD는 뭐 돈 안 벌어요. 그래도 이 회사들의 주가는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센티멘트고요. 요 두 개를 이제 다 평가해서 한 게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이죠. 고평가, 저평가.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정에 대한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그래서 구조적 조정은 아직은 아니니까 단순히 차익 실현,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수익이 많이 났던 기업 대해서는 좀 줄여놓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실적은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된다. 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실적에 대한 중요도는 올라갑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고 조정장에 대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